나는 올해 74이다. 루구호의 물빛은 나이를 먹지 않지만 내 손등에 검버섯은 세월을 숨기지 않는다. 새벽에 나는 늘처럼 마루를 쓸고 버터차 냄비를 올린다. 기왓장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면 오래된 목조집이 깊게 숨을 쉬는 듯이 삐걱거린다. 이 집은 우리 외가의 집, 여자의 성씨가 이어지는 집, 그리고 내가 태어나 자란 집이다. 못써 사람들은 여자의 방을 꽃방이라고 부른다. 나의 꽃방은 동쪽으로 난 작은 창을 갖고 있다. 창틀엔 아직도 젖은 나무 냄새가 배어 있고 방 한가운데는 낮은 침상과 자수 놓인 담요가 있다. 내가 13살이 되던 여름, 어머니 수일안과 큰이모 우단이 내 손목에 붉은 실을 감아주었다. 이제 너의 방을 지켜. 내 발걸음은 네가 고른다. 그 말은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누워 마당의 복사꽃을 바라보며 내 심장 소리를 셌다. 처음으로 내 창 아래 발자국 소리가 난 건 그해 토치 축제 전날이었다. 남자들은 횃불을 들고 노래를 불렀고 처녀들은 치마 끝을 잡고 원을 그렸다. 내 또래의 젊은 목동 아채가 창 앞에 서서 기침을 3번 했다. 그건 오랜 신호였다. 나는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망설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억지로 부르는 노래는 오래가지 않아? 내 마음이 답해. 나는 그날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창틈으로 아주 작은 등불을 내밀었다. 아직은.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15에 나는 첫 선물을 받았다.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학이었는데 날개에 아주 정교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준 사람은 산길을 오르내리며 소금과 비단을 바꾸던 상인 루거였다. 그는 동남쪽 시장에서 배운 농담을 늘어놓았고 손끝은 거칠었지만 말씨는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웠다. 문을 열지 않아도 괜찮아. 이 새는 네가 원할 때 날도록 만든 거야. 나는 새를 꽃방의 기둥에 걸고 그를 돌려보냈다. 그날 밤 바람이 불자 나무학의 날개가 가볍게 흔들렸다. 우리 집안은 여자들이 중심이다. 아이들은 어머니와 이모들, 그리고 외삼촌들의 손에서 자란다. 외삼촌 두아는 말수가 적었지만 손재주가 뛰어났다. 그는 지붕을 수리하고 돼지우리 문을 손봤다. 나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물었다. 삼촌, 남자들은 왜 늘 오고 가요? 두아는 망치질을 멈추고 내 이마에 땀을 닦아줬다. 우린 물과 같아 흐르며 생명을 돕지. 하지만 강 이름을 정하는 건 늘 산이야. 그의 눈빛은 멀리 산등성이를 보고 있었다. 20살이 되자 나는 내 발걸음을 내렸다. 그날 밤 아채가 다시 왔다. 그의 어깨에는 신선한 소리패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엔 야크 털로 짠 끈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네가 허락하면 오늘은 문 앞에서 밤새 별을 셀게. 그의 말이 너무 정직해서 나는 웃음이 났다. 들어와. 별은 밖에서도 보이지만 마음은 안에서 더 잘 들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어릴 적 늑대를 쫓아 두더지 굴에 빠진 이야기로 나를 웃겼고 나는 이 집의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다. 첫 남자는 내게 설렘을 주었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내 방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남겨진 건 우리 둘의 웃음소리, 그리고 창가에 걸린 내 머리끈뿐이었다. 생활은 늘 분주했다. 봄에는 보리를 뿌리고 여름에는 감자밭에 풀을 맸다. 가을엔 콩을 털어 곡물 창고에 쌓고 겨울에는 손을 덮이며 자수를 놓았다. 4월 보름이 가까워지면
라마 사원의 종소리가 안개를 깨웠다. 우리는 새벽에 호숫가로 가서 물을 뜨고 조상의 이름을 읊조렸다. 이 모든 하루들이 차곡차곡 내 품을 채우는 동안 내 꽃방의 문은 가끔 열리고 그보다 더 자주 닫혔다. 마을 사람들은 오고 가는 발자국을 세지 않았다. 하지만 질투는 가끔 담장 너머를 기어왔다. 이웃 아리어는 내 또래였고 그녀의 꽃방에는 늘 향이 진하게 피어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말했다. 너는 너무 오래 기다려. 길이 있으면 가야지. 나는 웃으며 답했다. 길이 강이면 다리가 필요해. 난 다리를 만들고 있어. 그녀는 코웃음을 쳤지만 몇 달 후 그녀의 방 창도 한동안 닫혔다. 사람마다 물살을 타는 모양이 다른 법이다. 28배 나는 두 번째로 깊이 사랑했다. 이름은 타시, 라마 사원에서 나무를 다듬던 청년이었다. 그는 불경 구절을 노래처럼 되뇌었고 나무마다 숨을 품고 있다고 믿었다. 그와 함께한 밤은 조용했고 낮엔 대청 마룻바닥에 금이 보일 만큼 세상이 또렷했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타시, 너는 어디에 머무르고 싶어? 그는 내 손바닥을 펴서 자신의 손을 겹쳤다. 송음은 겹치면 길이 변해. 하지만 손은 붙잡지 않으면 따로 움직이지. 우리는 서로를 붙잡지도 놓치지도 않는 법을 배워갔다. 내 첫 아이는 그의 장마가 거친 뒤 태어났다. 딸이었다. 외할머니 라치마는 밤새 내 등과 배를 문질러주며 노래를 불렀다. 새가 오는 길은 조용하지만 새가 울면 모든 산이 듣는다. 아이는 잘 울지 않았고 잘 웃었다. 이름을 리나라고 지었다. 웃음이 반짝이는 아이라는 뜻을 담았다. 나는 아이를 안고 창밖의 호수를 보며 속삭였다. 너의 산은 네가 고른다. 나는 다리만 놓아줄게. 그렇게 내 발자국 옆에 작은 발자국이 생겼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 둘째, 셋째가 태어났고 한참 뒤 넷째까지 내 품을 찾아왔다. 아이들의 아버지들이 누구냐고? 그들은 다 각자의 이름과 손,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어떤 이는 매년 봄이면 내 창 앞에 발자국을 남겼고 어떤 이는 겨울에 첫눈의 편지처럼 한번 찾아왔다. 우리 집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누구도 서로의 그림자를 밟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러나 세상은 담장 밖에서 변하고 있었다. 도로가 닫히고 관광버스가 호숫가를 돌았다. 색색의 현수막이 시장에 걸리고 낯선 언어가 저녁 바람을 가르며 스쳐갔다. 그 변화는 달빛처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집집마다 문턱을 넘어왔다. 나는 아이들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면서도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닫고 열어야 하는지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그해 가을, 우리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야기는 그때부터 훨씬 복잡하고 깊어졌다. 그리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흘려보내야 하는지 아주 천천히 깨닫게 되었다. 둘째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 여름, 산비탈에서 산사태가 났다. 전날 밤 내 꽃방 창 아래에는 나무십 냄새가 잔뜩 묻은 신발 자국이 있었다. 이름을 말하자면 그는 장거였다. 말이 적지만 흥이 오르면 후렴을 길게 끌던 사람. 겨울이면 소금과 차를 바꾸기 위해 멀리 쓰촨까지 다녀오던 장거. 그는 새벽에 떠났다. 돌아오면 막걸리 대신 버터차 2잔. 그게 마지막 농담이었다. 산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갔을 때 그가 끌던 노새만이 떨고 있었다. 사람들은 어깨를 숙였고 나는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나무학의 날개가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다. 상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집안의 공기를 바꾼다. 나는 일에 더 매달렸다. 외삼촌 두아는 말없이 내 옆을 지켜주었다. 장난꾸러기 셋째 윤추가 외삼촌이 우리 아빠야 하고 물었을 때 두아는 허리를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나는 너의 삼촌이고 내 친구고 내 배움의 스승이 될 거다. 아빠라는 말이 궁금하면 엄마가 얘기해 줄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의 아버지들은 방문하는 바람과 같아. 어떤 바람은 여름을 시원하게 하고 어떤 바람은 겨울을 더 차갑게 만들지. 하지만 집을 지키는 기둥은 우리가 함께 세운다. 리나는 내 말을 조용히 받아 적었다. 그녀는 늘 메모를 했다. 작은 공책엔 시장에서 본 색과 냄새, 내가 한 말, 할머니의 노래가 빼곡했다. 마을에는 늘 축제가 있었다. 토치 축제, 수확 축제, 조상의 날. 나는 아이들에게 의식을 가르쳤다. 조상 앞에 놓는 첫 그릇은 소금, 둘째는 물, 셋째는 곡식. 라마 사원의 젊은 승려 파도는 웃으며 내게 말했다. 넌 늘 정확하군. 나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런 너는 늘 부드럽군. 우리는 때때로 사원 뒤 대추나무 아래에서 잠깐의 대화를 나눴다. 그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기도는 오래 걸리지만 깨달음은 순간이야. 나는 속으로 덧붙였다. 사랑도 그렇지. 새로운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왔다. 관광 해설을 하는 리자라는 여자는 곧 내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대도시에서 왔고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너희의 주호는 자유처럼 들리지만 정말로 마음이 편해. 나는 버터차를 젓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자유는 방에 문이 2개인 거야. 하나는 내게로, 다른 하나는 세상으로. 문을 여닫는 손이 내 손이어야 마음이 편하지. 리자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웃었다. 그 말 내 책에 적어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들과의 인연은 내 삶을 풍성하게도 어지럽게도 했다. 목수타시는 내 방의 책장을 고쳐주며 아이들에게 못질을 가르쳤다. 상인 루거는 먼 시장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린에게 종이와 잉크를 선물했다. 양치기 소남은 겨울마다 양젖을 가져다 주었고 아이들은 그를 만나면 달리기 시합을 했다. 때로는 2사람이 같은 밤에 마을에 들어온 적도 있다. 그럴 때 나는 등불을 하나만 창에 걸었다. 오늘은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한 밤. 남자들은 내 결정을 존중했다. 모스어의 규칙은 보이지 않지만 깊게 배어 있다. 물론 평탄하기만 하지는 않았다. 이웃 아리어는 점점 도시 사람들의 말투를 닮아갔다. 어느 날 그녀는 시장 한복판에서 내게 날카롭게 말했다. 너희 방식은 옛날이야. 아이들이 아버지를 모르면 불행해. 나는 그녀의 목소리보다 아이들의 표정을 먼저 살폈다. 윤추의 귀가 붉어지고 막내 다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많은 어른의 사랑을 알아. 이름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랑이 꾸준한가야. 장터는 잠시 조용해졌고 버터차에 떠있는 기름막처럼 어색함이 표면에 번졌다. 그날 밤 아리어는 내 집 대문 앞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두고 갔다. 말 대신 사과를 2개, 배를 1개. 사과는 사과처럼, 배는 배처럼 자기 맛을 냈다. 사람도 그렇다. 아이들은 자랐다. 리나는 그를 사랑했고
둘째 다채는 손이 빨라 엮는 일을 잘했다. 욘추는 별을 좋아해 겨울밤마다 지붕에 올라가 하늘을 읽었고 막내 다미는 노래를 잘했다. 어느 저녁 아이들이 내 앞에 앉아 물었다. 엄마, 우리는 커서 어떤 집에서 살까? 나는 웃으며 각자의 이마를 톡톡 쳤다. 너희가 고르면 돼. 다만 고르고 나면 지켜. 떠날 때는 깨끗이 인사하고. 리나가 물었다. 그럼 엄마는 떠난 사람한테도 인사했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언덕 너머 무너져 내린 산을 떠올렸다.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때로는 인사가 비가 되어버려. 그래도 마음속에선 늘 고개를 숙였지. 세상은 더 빨리 변했다. 호숫가에 게스트하우스가 생기고 사진이 빠르게 돈이 되는 시대가 왔다. 나는 오래된 창고를 치워 조그만 손님방을 만들었다. 방마다 손수 짠 담요를 깔고 벽엔 우리 조상들의 사진을 걸었다. 도시에서 온 손님들이 묻는다. 당신의 남편은 어디 있나요? 나는 빙긋 웃는다. 내 남편은 방문했고 떠났고 가끔 다시 온답니다. 어떤 손님은 이해 못한 표정을 짓지만 어떤 손님은 내 눈동자에서 자기 이야기의 조각을 발견한다. 가을 끝자락 큰 비가 내렸다. 물길이 바뀌고 돌담이 흔들렸다. 우리는 이웃과 손을 잡고 둑을 쌓았다. 찢어진 치마자락, 진흙투성이 손, 어두워진 하늘 아래의 소리. 그때 파도가 달려왔다. 사원의 승려였던 그는 망토를 벗어 아이들 어깨에 둘러줬다. 기도는 내일 해도 돼. 오늘은 흙을 들어야 하에. 우리는 밤새 흙을 옮겼다. 새벽이 되자 비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파도는 땀을 닦으며 내게 웃었다. 내 집은 튼튼해. 나는 그의 손등에 묻은 진흙을 보며 대답했다. 함께 쌓았으니까. 그 후로 한동안 내 창 앞에 발자국은 드물어졌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서며 집안은 또 다른 물결을 맞았다. 리나는 외지 학교로 떠나고 싶어 했다. 나는 밤새 이불을 개며 생각했다. 문을 2개 가진 게 자유라면 아이들에게도 그 문을 주어야 한다. 결국 나는 리나를 떠나보냈다. 새벽 버스에 오르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가서 보고 배워 돌아오면 새 이야기를 해줘. 버스가 떠난 뒤 허공에 남은 매연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다. 변하는 것과 지키는 것 사이에서 나는 다시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이자 네 아이의 어머니이자 몇몇 아이에게는 외할머니다. 마을 회관에선 가끔 내가 이야기를 한다. 사람들이 묻는다. 당신의 젊은 날은 어땠나요? 나는 버터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답한다. 문을 여닫는 법을 배우던 날들이었죠.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닫으면 나의 숨이 또렷해졌어요. 리나는 결국 도시로 나갔다. 간호사 자격을 땄고 다시 호숫가로 돌아와 작은 진료소를 열었다. 다채는 손님의 방에 깔 담요를 짜고 방마다 각기 다른 무늬를 놓았다. 욘추는 사원 옆 천문 지도판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으며 다미는 마을 축제의 음악을 맡았다. 그들은 가끔 내게 장난스레 묻는다. 엄마, 우리 아버지들이 오면 어디 앉혀?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밥솥 옆은 뜨거우니 창가에. 그런데 기억해. 네가 앉고 싶은 자리부터 고르라고. 어느 겨울 아침 낯익은 발걸음이 마당을 두드렸다. 목수 탓이었다. 수염이 휘어졌고 눈과 주름이 깊어졌다. 그는 문턱에서 오래 서 있다가 말했다. 늦었지? 나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줬다.
말이 많지 않은 오후였다. 해가 지고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너의 마음은 아직 문이 2개인가? 나는 창을 가리켰다. 문은 늘 둘이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면 충분할 때가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바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앉아 있는 돌이 될게. 그 말이 조금 서툴러서 나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삼켰다. 파도는 여전히 사원에서 종을 울리고 틈틈이 마을에 내려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말했다. 언젠가 너는 내 기도문에 들어올 거야.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야기로. 나는 손을 모으며 답했다. 그럼 내 기도문은 문이 넓겠네. 그는 웃었다. 문이 넓어도 들어오는 건 결국 마음 하나. 우리는 서로의 길을 인정하는 방법을 안다. 사람마다 다른 산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강으로 흐른다. 때때로 그 강들이 합쳐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아이들의 질문은 더 정교해졌다. 어느 저녁 다미가 내 무릎을 베고 물었다. 엄마, 사랑은 끝이 있어? 나는 지붕 위로 올라오는 달빛을 바라봤다. 사랑은 물길 같아. 물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바뀌지. 연기처럼, 안개처럼, 때로는 눈처럼. 욘추가 덧붙였다. 그러면 아버지들은 어떤 모양으로 남아? 나는 미소 지었다. 너희의 웃는 버릇, 성급히 뛰어가다 돌아서서 손 흔드는 습관, 다 그들의 모양이지.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식탁 위 소금 그릇의 빛이 반짝였다. 봄, 우리는 오랜만에 큰 제사를 지냈다. 조상의 사진 앞에 곡식과 물, 소금을 올리고 새로 짠 담요를 펼쳤다. 마을의 장로 라체는 내게 나무 접시를 건네며 말했다. 너는 다리를 잘 놓는구나.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다리요? 그는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옛 것과 새 것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떠난 이와 남은 이 사이. 다리가 없으면 강은 갈라지고 다리가 튼튼하면 두 물이 섞여 더 넓어진다. 그의 말이 내 가슴에 조용히 가라앉았다. 여름,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다미가 노래하고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공연이 끝난 뒤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와 속삭였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자유가 어떻게 외롭지 않을 수 있는지. 나는 그녀를 부엌으로 데려가 감자를 삶았다. 자유는 방치와 달라요. 자유는 선택과 책임이 함께 있는 거예요. 문을 열면 들어오는 바람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문을 닫을 때는요? 나는 미소 지었다. 닫을 땐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들러줘서 고맙다고. 가을, 리나는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엄마의 이야기들을 묶었어. 손님들이 묻거든 이걸 빌려줘. 상자 안에는 리나가 적어온 작은 책자들이 있었다. 내 어린 시절의 복사꽃, 첫 학 선물, 산사태의 밤, 젖은 담요의 무게, 종소리와 버터차의 김. 나는 책자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웃었다. 이젠 네가 다리를 놓는구나. 리나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알려줬잖아.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혼자 호숫가로 걸어갔다. 물은 잔잔했고 산들은 눈을 살짝 임에 얹은 듯 맑았다. 나는 오래전 떠나간 이들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장거, 아체, 루거, 타시. 이름을 부를수록 슬픔은 더워지며 가볍게 떠올랐다. 나는 손을 물에 담갔다. 차가웠다. 그리고 분명했다. 내가 사랑한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렀던 시간과 내 방의 공기, 아이들의 웃음,
우리가 함께 지어 올린 집의 숨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모닥불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다채가 내 어깨에 담요를 둘러줬다. 엄마, 추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오늘은 안에서 따뜻해. 우리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불꽃이 타오르며 나무의 향을 내뿜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떠날 때가 오면 똑바로 걸어가. 돌아올 때는 종을 한번 울려. 내가 밥을 덜어줄게. 아이들은 장난스럽게 종치는 흉내를 냈고 웃음이 지붕에 부딪혀 별처럼 흩어졌다. 밤이 깊어지면 내 꽃방 창문은 여전히 바람을 맞는다. 하지만 이제 나는 바람의 이름을 서둘러 묻지 않는다. 바람이 앉으면 차를 내주고 떠나면 담요를 개어둔다. 나는 내가 선택한 것들로 이루어진 집에 산다. 문은 2개, 길은 여러 갈래, 다리는 우리가 함께 놓았다. 그리고 내 마음의 강은 아주 느리지만 꾸준히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 거기서 모든 물이 서로의 맛을 잃지 않은 채 만난다는 걸 나는 오랜 세월 끝에 이해하게 되었다.